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6차 회의가 4월 11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습니다. 회의는 위대한 조선노동당의 영도 따라 천만 군민이 공화국 창건 78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며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목표들을 점령하기 위한 혁명적인 총공세를 벌여나가고 있는 격동적인 환경 속에서 소집됐습니다. 회의에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 방청으로 당 무력 정권기관, 내각, 사회단체, 성중앙기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교육, 과학연구기관 일꾼들이 참가했습니다. 전체 회의 참가자들은 주체조선의 건국과 발전 행로에 빛나는 영적 투쟁과 집단적 혁신의 전통을 이어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해 나감으로써 영광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2 시대는 올해에 공화국의 전반적 국력을 새로운 발전 단계에 올려 세울 불타는 열의에 넘쳐 있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령예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 총리인 박봉주 동지가 출석단에 등단했습니다. 당과 정부의 간부들인 박광호 동지, 양영섭 동지, 리수영 동지, 김평애 동지, 태종수 동지, 오수용 동지, 안종수 동지, 박태성 동지, 김영철 동지, 최부일 동지, 로두철 동지, 최희 동지, 박태덕 동지, 임철웅 동지, 조연준 동지, 리만권 동지, 김여정 동지, 리병철 동지, 김숙일 동지, 김능호 동지, 정경택 동지, 노광철 동지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김영대 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성원들이 주석단에 나왔습니다. 또한 무력기관 책임일꾼들인 김정각 동지, 리명수 동지, 박용식 동지가 자리 잡았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부의장들이 의장석에 앉았습니다. 개배사를 최태복 의장이 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6차 회의 의안을 결정했습니다. 1.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을 위한 내각의 주체 106 2017년 사업 정령과 주체 107 2018년 과업에 대하여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 106 2017년 국가예산 집행의 결산과 주체 107 2018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3. 조직 문제 회의에서는 첫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 박봉주 대의원이 했습니다. 조선노동당의 전투적 호소를 높이 받들고 혁명적인 총공세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전민 총돌격전이 힘있게 전개되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소집된 본 최고인민회의가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을 위한 투쟁에서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내각의 지난해 사업 정령과 올해 과업에 대하여 보고하려고 합니다. 지난해는 경례하는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용도 밑에 우리의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유례없는 엄혹한 도전을 처음을 이치고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한 위대한 승리의 해였습니다. 내각은 지난해 당이 제시한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에 따라 전력 생산 토대를 확대 강화하고 주체철 생산 체계를 완성하며 화학공업의 자립성을 실현하는 데 국가적인 힘을 집중하면서 자급자족의 원칙에서 설비, 원료, 자재의 국산화를 실현하여 생산을 활성화하는 데 중심을 두고 나라의 경제 전반을 보다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기 위한 투쟁을 조직 진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보고자는 지난해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력자강의 창조대전을 힘있게 벌여 금속, 전력, 화학, 경공업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고 인민생활 향상에 필요한 여러가지 제품 생산을 늘릴 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은 데 대해서와 기계공업 부문에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를 실현하고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계화를 다그쳐 나갈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는 당의 농업혁명 방침을 높이 받들고 과학농사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다수왕 농장과 작업반 대여를 크게 늘리고 과일 풍작을 일으켰으며 건설의 대본연기의 요구에 맞게 려명거리를 현대적인 거리 형성의 본보기 표준으로 웅장 화려하게 일떠세우고 세포지구 축산기지 건설을 비롯해서 여러 대상 공사들을 성과적으로 완공한 데 대해 말했습니다. 과학연구 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현실에서 제기되는 수많은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여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실현을 힘있게 추동한 데 대해서와 교육, 보건, 체육 부문에서 이룩한 성과들에 대해 그는 언급했습니다. 보고자는 경의하는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께서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에 대한 끊임없는 현지 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면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의 총진군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의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셨다고 하면서 비범한 사상과 영도, 위대한 애국 헌신으로 공화국의 자주적 존엄과 전략적 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 세워주시고 자력자강의 창조대전을 승리로 이끄시어 조국 번영의 새 시대를 펼쳐주신 경의하는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조국 청사에 길이 빛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내각사업에서 나타난 교람들에 대해 지적하면서 보고자는 당정책 관철의 제일 기수들인 일꾼들이 당의 경제정책 관철을 위하여 자기 한 몸을 서슴없이 내대는 희생적인 투쟁정신과 투쟁기풍이 부족하고 맡겨진 혁명과업을 당이 바라는 높이에서 담당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올해 우리 앞에는 혁명적인 총공세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자 라는 전투적 구호를 높이 들고 전인민적인 총공세를 벌여 경제전선 전반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 제껴야 할 영예롭고도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자는 내각이 경제사령부로서의 위치와 임무에 맞게 당의 혁명적 대응 전략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통일적인 작전과 지휘를 확고히 보장하고 치밀한 경제조직 사업과 완강한 실천으로 당이 제시한 전투 목표를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돌을 맞는 올해를 우리 조국 역사에 특기할 승리의 해로 빛내는 데서 책임과 본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둘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재정상 기광호 대의원이 했습니다.
보고자는 전체 군대와 인민이 조선노동당이 제시한 주체적인 혁명 노선을 받들어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자립경제의 잠재력을 높이 발양시킴으로써 주체 106 2017년 국가예산이 성과적으로 집행된 데 대해 말했습니다. 올해 국가예산에 대해 언급한 다음 보고자는 조선노동당의 현용한 용도가 있는 한 최후 승리는 확정적이라는 필승의 신념과 백절불굴의 의지를 지니고 자력갱생의 기치 높이 부닥치는 도전과 난관을 맞받아 나가기 위한 경제작전과 지휘를 빈틈없이 짜고 들어 올해 국가예산을 성과적으로 집행할 데 대해 강조했습니다. 첫째 의정과 둘째 의정에 대하여 장철 대의원, 김용철 대의원, 김광남 대의원, 리종국 대의원, 윤종국 대의원이 토론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지난해 우리 군대와 인민이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가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에서 커다란 존재를 이룩한 데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혁명적인 사상 공세를 더 세차게 벌려 적대 세력들의 제재 압살 책동을 자력자강의 힘,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짚으시며 나라의 경제 전반을 보다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기 위해 생산적 악량의 불길을 일으킨 데 대하여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김봉용 대의원, 김윤실 대의원, 최영삼 대의원, 송춘섭 대의원, 최영덕 대의원이 토론했습니다. 지난해 내각의 사업 정령과 국가예산 집행이 정확히 총합결산되었으며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 제끼기 위한 올해 내각의 과업이 명확히 제기되고 국가예산도 옳게 편성됐다고 하면서 그들은 이에 전폭적인 지지와 찬동을 표시했습니다. 그들은 토론을 통하여 지난해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함께 나타난 결함들을 분석 총화하고 현실에서 절실하게 해결을 요구하는 대책적 문제들을 제기했습니다. 토론자들은 당중앙위원회 제7개 제2차 전원회의가 제시한 혁명적 대응 전략의 요구대로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고 인민 생활을 개선 향상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갈 결의를 표명했습니다. 전학철 대의원, 김기성 대의원, 김광호 대의원, 변원철 대의원이 서면 토론을 제기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사업보고와 주체 106 2017년 국가예산 집행의 결산을 승인함에 대하여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 107 2018년 국가예산에 대하여가 채택됐습니다. 회의에서는 셋째 의정인 조직 문제가 토의됐습니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동지의 제의에 의하여 황병서 대의원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에서 김기남 대의원, 리만건 대의원, 김원홍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에서 소환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동지의 위임에 의하여 김종각 대의원, 박광호 대의원, 태종수 대의원, 정경택 대의원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으로 보선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임에 따라 직무 변동된 것과 관련하여 박태성 대의원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회에서 소환하고 정영국 대의원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으로, 김숙일 대의원, 박철민 대의원, 김창엽 대의원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보선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임에 따라 직무 변동된 것과 관련하여 박태덕 대의원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 위원회에서 소환하고 량정훈 대의원, 김용길 대의원을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 위원으로 보선했습니다. 최태복 의장이 폐회사를 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6차 회의는 경의하는 최고領導자 김성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 둘이 더욱 굳게 뭉쳐 자력갱생의 혁명적 기치를 항구적으로 틀어주이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의 세 번째 해인 올해 투쟁 과업을 기어이 수행하기 위한 우리인민의 투쟁을 적극 추동하는 중요한 계기로 됩니다. 경의하는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께 에스파냐 인민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경의하는 최고領導자 동지께 보내온 선물을 11일 태양절의 즈음에서 에스파냐 인민공산당 대표단 단장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당정치국 위원인 반제리연대성 비에서 마리아 테레사 반또와 바르게뉴가 해당 부문 일꾼에게 전달했습니다. 인류 공동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맞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 대한 만년의 다함없는 경보심이 더욱 뜨겁게 분출되고 있는 속에 제31차 4.5일 친선예술축전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개막되었습니다. 축전 개막식이 11일 동평양 대곡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온 여러 나라 예술인들과 해동포 예술인들이 동평양 대곡장 앞 도로에 도착하자 시안의 수많은 근로자들이 꽃다발을 흔들며 그들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여성 취작단의 경쾌한 율동 연주와 화려한 춤바다, 다채로운 교회 종목들과 귀여운 어린이들의 제주는 축전 개막 분위기를 이채롭게 했습니다. 만경대의 노래의 선율이 울려 퍼지는 속에 무대 화면에 4.5일 친선예술축전 역사의 깊은 인상을 남긴 예술인들의 공연 모습과 위대한 당의 용도 밑에 눈부시게 발전하는 주체예술의 면모를 보여주는 화폭들이 펼쳐졌습니다. 참가자들은 숭고한 리념과 커다란 가마력 견인력으로 자랑찬 발전의 역사를 수놓은 축전의 나날들을 감회 깊이 돌이켜보았습니다. 개막식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박광호 동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양형섭 동지, 내각 부총리 전광호 동지, 관계부문 일꾼들, 시내 근로자들이 참가했습니다. 외국 예술인들, 해동포 예술인들, 여러 나라 대표단들과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들, 무관들, 대사관 승무원들, 사회지소국에 체류하고 있는 해동포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축전 조직위원회 위원장인 문화상 박춘환 동지가 개막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106돌을 맞으며 열리는 제31차 4.5일 친선예술축전 참가자들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축전이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 인류의 지향과 기대에 맞게 성대히 진행되리라고 확신하면서 제31차 4.5일 친선예술축전의 개막을 선언했습니다. 조국 찬가 주악이 울리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해외 동포 여러 나라 예술인들이 4.5일 친선예술축전 깃발을 개양했습니다. 다음으로 알렉산드라 베리메코바 러시아 뼈아트리츠키 명칭 국립아카데미아 민속합창단 단장과 간수후 졸자야 불가추 몽골 전군 첩지단 단장의 축하 연설들이 있었습니다. 개막식에서는 우리 예술인들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제31차 4.5일 친선예술축전은
졸세 위인들에 대한 진보적 인민들의 끝없는 그리움의 세계, 흠모의 정을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예술적 화폭으로 펼쳐 보이며 뜻깊은 태양절을 환희롭게 장식할 것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106돌을 맞으며 제20차 김일성화 축전이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개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박광호 동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양형섭 동지, 내각 부총리 전광호 동지, 축전 조직위원회와 태양의 꽃을 전시한 단위 일꾼들, 인민군 군인들, 근로자들이 개막식에 참가했습니다. 해외 동포 대표단 동포들과 주조 인도네시아 공화국 대사관 승무원들, 불멸의 꽃 보급 후원회 회원들, 외국 손님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개막식에서 연설자는 이번 축전이 혁명적인 총공세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적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 진보적 인민들과의 설린 우호관계를 더욱 두터이 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했습니다. 반방 시엔드라스 또 주조 인도네시아 공화국 등령전권 대사가 축하 연설을 했습니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과 세계 진도적 인류의 여러 같은 충정과 흠모의 마음이 떠받들려 활짝 피어난 김일성 화들로 황홀경을 이룬 축전장을 깊은 감동 속에 돌아보았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과 인민 시대와 혁명 앞에 쌓아 올리신 불멸의 혁명 업적을 옹호 고수하고 만대에 빛내어 나아가자. 당의 령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 나가자. 단촌발전소 건설장에서 현지방송 풍년대가 보내온 소식에 의하면 조선인민군 강학졸 소속 부대의 지휘관들과 군인 건설자들이 단촌 5호 발전소 온재 콘크리트 타입을 본격적으로 다구치고 있습니다. 1만여立方미터에 달하는 안반 굴착을 끝내고 콘크리트 타입에 진입한 이곳 군인 건설자들은 지금 온재 좌안과 우안에서 립체존의 방법으로 타입을 동시에 내밀고 있습니다. 이들은 골재 손별기와 혼합기를 비롯한 설비들의 만가동을 철저히 보장하는 것과 함께 건설 작업의 기계화 비중을 최대로 높여 매일 전투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의주 청년역의 일꾼들과 수송전사들이 5.18 무사고 정시균인 초과운동의 불길 높이 화물 수송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컴퓨터에 의한 역군의 신호 연동 장치를 도입하고 담당 부관에 대한 철길 관리를 책임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열차 취급과 차가리를 철저히 규정의 요구대로 해서 화차 몸오름 시간을 극력 줄이고 열차들의 통과 능력을 높여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 건설장을 비롯한 대건설장들과 이민경제 여러 부문에 화물을 제때에 실어보내고 있습니다. 121호 림업연합기업소 압록강 듀볼 사업소에서 압록강에 첫 대를 띄었습니다. 이곳 사업소에서는 생산된 통나무를 물새가 좋은 시기를 이용해서 제때에 나르기 위해 떼몰이를 위한 조직 사업을 빈틈없이 짜고 들었습니다. 류볼공들은 압록강의 물길 정리와 물동 보수를 실속 있게 하고 떼무이를 본격적으로 내밀어 수많은 떼를 모아냈습니다. 그래서 뜻깊은 태양절을 앞두고 얼마 전 올해의 첫 떼를 압록강에 띄었습니다. 평양 무게도 전차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뜻깊은 태양절을 더 높은 생산 성과로 빛낼 일념 안고 생산 돌격전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기수령용을 힘있게 벌려 무게도 전차를 더 질적으로 만들 때 대하여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유후를 높이 받들고 이곳 공장에서는 최근에 만도 차틀 조립 공정과 유리 조립 공정들을 새롭게 꾸리고 필요한 여러 가지 지구 장비들도 자체로 만들어 생산 공정의 현대화 수준을 더욱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수령의 유훈 관철전 당정책 옹이전의 앞장에서 내달리고 있는 공장 노동계급의 힘찬 투쟁에 의해서 무게도 전차 생산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포 사범대학과 남포시의 고급중학교 졸업생들, 근로청년들이 백두산 영청년 돌격대에 탄원했습니다.
탄원자들은 남포시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모임에서 토론자들은 우리 청년들을 청년 강국의 주인공들로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의 크나큰 믿음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역사의 땅 삼지연군을 훌륭히 꾸리는 사업에 애국 충정의 떳떳한 자욱, 창조와 위훈의 감 높은 자욱을 뚜렷이 새겨갈 교리들을 다지었습니다. 모임이 끝난 다음 탄원자들은 시안의 일꾼들과 청년동맹 일꾼들, 청년학생들의 발행을 받으며 삼지연군으로 떠났습니다. 평안남도 청년 돌격대원들이 청년 강국의 주인공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맡은 대상고원소를 힘있게 다그치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 기간 여러 대상공사와 수십 동의 살림집 고원소를 성과적으로 끝내고 도 소재지의 면모를 크게 일신시킨 이들은 얼마 전에 평성시 보덕유치원을 번듯하게 일떠세웠습니다. 평성체육관과 평안남도 축구학교 건설을 맡아 수행하는 속에서도 우리 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이번에 이들이 새로 건설한 유치원에는 설비와 비품들을 비롯해서 학령전 어린이들의 교육교양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훌륭히 갖추어져 교양원들과 어린이들, 학부형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함경남도 수산관리국 성천강 방류어업 사업소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이 새끼련어 기르기를 잘하고 있습니다. 자체의 힘으로 양어봇 6개를 더 만들어 놓은 이들은 련어 알 깨우기와 새끼 물고기 기르기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해서 새끼련어 생산을 지난해보다 2.5배로 늘렸으며 단백 함량이 높은 여러 가지 배합모기를 만들어 새끼련어의 증치율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얼마 전에 50여만 마리의 새끼련어를 성천강에 놓아주었습니다. 우리 당의 전민과학기술 인재화, 인재강국화구상을 높이 받들고 중국건설대학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일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일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모든 근로자들을 지식형의 근로자들로 준비시키며 또 공장대학의 우월성과 특성이 살아날 수 있도록 모든 교실들을 다기능화된 교실들로 꾸리고 컴퓨터 실습실이나 외국어 시청각실, 건축 설계실을 비롯해서 여러 실험 실습실들도 실천교육, 실물교육 위주의 교수 방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대학의 정보화 수준을 부단히 높이는 한편 자료기지봉사, 학술토론회 같은 것들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건과 환경을 갖추는 데 큰 힘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교수 내용과 방법을 부단히 개선하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실천실기 교육으로 일관시키는 과정에 많은 교원들이 10월 8일 모범 교수자로 되었으며 학위학직 소유자 대열도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조선중앙역사박물관의 연구사들이 평양시 삼석구역 장수원동 일대에서 우리 민족의 슬기와 재능을 보여주는 고구려 벽화 무덤을 새로 발굴했습니다. 이번에 발굴된 고구려 벽화 무덤은 장수원동 서재지로부터 동북쪽으로 2km 떨어진 총룡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덤은 반지하식 외칸 무덤으로서 고구려식의 전형적인 덜칸 흙무덤입니다. 무덤은 큰 속한 통도를 가공하여 쌓으려고 그 해미장을 하였으며 촌정 형식은 평행 삼각보임 촌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덤의 안칸에는 내벽에 사신전을 구려했는데 현재 남아있는 부분은 북쪽 벽의 현무도로서 거북 잔등무야 뱀의 대가리와 꼬리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무덤 바닥에는 관을 놓았던 시설과 촌정에서 떨어졌다고 보아지는 수많은 벽화 조각들이 발굴되었습니다. 이번에 총영산기술계에서 고구려 벽화 무덤이 새롭게 발굴된 것은 장수원동 일대에서 고구려 벽화 무덤이 보다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시기의 그 사신도의 출현과 그 변천 과정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마련되었고 전년강국 고구려의 그 높은 문화 수준과 독자성이 뚜렷이 실증되게 되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주로 개였으나 량강도,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개였다가 흐렸어 삼지연에서 오후에 약간의 눈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동서해안의 일부 지역과 백암구에서는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었습니다. 위성화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량강도,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에 구름이 약하게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17도로서 평년과 같았습니다. 내일은 4월 13일 금요일, 음력으로 2월 28일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북부 지역으로 이동해서 오는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전반적 지역에서 개였다가 흐려서 저녁경부터 평안북도, 자강도 지방에서 비가 내리겠으며 서해안 중부 지역과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도 약간의 비가 내리는 것이 있겠습니다.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4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17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간계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흐려서 밤에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청진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원산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흐려서 밤에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성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사리본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개성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 지구로서 영하 20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터산 지방으로서 2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내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불다가 남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0.5 내지 1m로 먼 바다에서는 1 내지 1.5m로 일겠으며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동풍이 5 내지 8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1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평안 남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1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황해남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오후부터 북서풍이 8 내지 12m로 비교적 강하게 불고 물결은 1 내지 1.5m로 일다가 1.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모레 오후부터 황해남도 해상에서 물결이 비교적 높겠으므로 작은 배들은 주의하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